안녕하세요. 예, 2편 시작합니다. 자, 1편 제가 보니까 머리 이거 앞가림만 너무 웃기네요. 그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망가져도 되거든요. 네, 조금 재밌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편 시작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조선 직장인 열정 역사편. 저는 제일 재밌게 본 챕터가 이제는 상사를 감동시키다 해서 조광조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조광조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바라보게 돼서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광조를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있었고 중종 별로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얘도 참 직장 생활 그냥 잘 못하는 애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그 각도로 보게 되니까는 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정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중종이랑 조광조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가볍게 보시라고 역사니까 재미없으실까봐 만화를 조금 준비했어요. 근데 사실 검소하고 되게 성실한 왕이었는데 중종 같은 경우는 이렇다 업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광조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과감하게 막 계획을 펼치는 거를 사실 조광조를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미남이었다고 해요. 네, 일단 사진 제가 하나 넣었거든요. 근데 근데 하여튼 옛날 스타일로 미남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살인파죠. 안녕하세요. 조광조입니다. 그래서 네, 살인파였던 조광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조광조 같은 경우는 항상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당시에는 이제 연산군대에 있었던 두 번의 사화가 있으면서 성균관대를 공부를 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얘는 조광조 같은 경우는 그럴 때일수록 말하는 걸 함부로 하지 말고 항상 복장을 갖춰 입고 온종일 단정히 앉아서 바른 자세로 공부해서 또 모든 학생들의 이제 본보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도를 행하는 선비로서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하려고도 노력을 했고 굉장히 이제는 항상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는 뭐 정계 이야기를 한번 하다 보면은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거잖아요, 중종이. 그러니까 연산군 때의 잘못된 모습을 개혁하고 싶은 의지는 굉장히 뛰어났던 왕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연산군 때 폐지됐던 그 성균관을 다시 복귀시켰죠. 그리고 유학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또 사화를 겪으면서 귀양 갔던 선비들도 다시 조정으로 불려들였죠. 그랬는데 즉위 초반에 반정 공신들의 눈치를 보느라 개혁을 실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중종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랬던 무렵에 이제는 과거 장원급제에서 이제 정계에 진출한 조광조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들어오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거 중종한테 이제 막 얘기한 거예요. 아, 관직에 있는 이 선비들이 다 신하들이 부패돼 있습니다. 전부 갈아엎고 새로 앉혀야 합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 이야기를 또 들어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제 의견에, 조광조 의견에 이제는 동참하게 되고, 결국에는 관리 전원이 교체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중종이 조광조 의견에 이제는 이렇게 굉장히 귀 기울이게 되었죠. 음,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이제는 했던 거 중에 뭐냐면 도학 정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유교의 이상적인 정치인 도학 정치에 대한 구현을 계속 얘기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이제는 같이 여러 가지를 꿈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하들의 의견을 좀 귀담아 듣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백성이나 왕이 백성이나 신하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하며 그리고 또 왕이나 신하들의 잘못을 서로 논할 수 있는 그런 언로가 개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조선은 뭐가 있었나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는 3사가 언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왕도 정치라는 유교적인 이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트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혁명가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좀 주장했던 것 중에 성리학을 숭상하기 위해서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소격서 같은 경우는요, 뭐냐면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이게 굉장히 도교적인 성격이 강했죠. 근데 이 사람은 성리학 정신에 따라 도교를 조금 멀리 했거든요. 그리고 이 도교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당나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민간 신앙이나 무속이랑 결합이 되어서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 사람은 좀 성리학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소격서를 폐지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상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안 되고 성리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이제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는 사실 이렇게 발단이 되죠. 그게 이제는 조광조를 중종의 마음부터 멀어지게 된, 네, 계기가 됐어요. 왜냐면요, 이 소격서 폐지를 계속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2달 동안 이제는 한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워낙 이제 왕을 능가할 정도로 아까 얼굴도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인기가 워낙 좋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있었던 살인파가 너무 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입지는 더 커지고 결국에 중종이 네, 소국수 패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종의 권위가 굉장히 실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종이 안 그래도 이거 조금 위험한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 네, 이제는 밀어내게 되죠. 그리고 중종이 이제는 살인파를 등용한 이유가 살인파가 좋아서가 아니라 반정 공신들이 막 포함되어 있는 훈구파 세력을 견제하고 싶어서요. 너무 세력이 세니까. 그리고 눈치도 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지 뭐 살인파 위주로 자기가 돌아가게 된 거는 원한 건 아니었는데, 이 조광조가 너무 이제 살인파를 또 키워준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왕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격서 철폐를 허락하지 않는 중종은 계속 쫀 거죠. 안 됩니다. 비판하고 막 이런 거예요. 안 그래도 조광조 저거 나보다 더 지금 세력이 세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비판했죠. 그러면서 중종도 이제 조광조를 경계하겠죠. 도학정치, 도학정치, 도학정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됐는데, 어, 이게 뭐냐면요. 주초위양으로 조광조가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 사건을 기묘사화라고 하는데요. 이 주초를 합하면 조자가 되거든요. 조광조의 성 조자가 돼요. 그렇게 조씨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조자가 되는데 조자가 왕이 되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생긴 거죠. 이게 뭐냐면은 벌레들이 이런 모양의 막 갉아먹은 모양이 다 이런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조정이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어, 이로 인해서 조광조가 반역을 꾀한다는 모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음, 그런데 뭐 이런 사건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좀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훈구파가 조광조랑 중종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해서 일어난 기묘사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훈구파를 신하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막 상소가 계속 올라왔었죠. 그리고 어떤 내용의 상소냐면 조광조가 살인파랑 주역가지고 꿰차고 앉아서 정치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많은 신하들이 말렸지만 이 기회에서 조광조를 광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살인파 신하들을 귀양 보냈어요. 이 일을 네, 결국엔 기무사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사약을 받게 되죠. 중종의 태도가 그렇게 둘이 좋았는데 중종의 태도가 얼마나 싸늘했던지 실록에는 마치 이정관은 다른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살인파 신하들이 죽이지는 마세요 그랬는데 확고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조광조는 개혁의 꿈을 아는 채 38세에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네. 그래서 조광조의 이런 개혁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개혁의 속도를 제대로 이제는 조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워낙 살인파 사람들이 젊고 혁명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이야기죠. 그래서 김묘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얼굴 잘생겼나요? 옛날에 이게 되게 잘생긴 사람이었나 봐요. 그죠?
네, 이렇게 내용 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유튜브인데 저랑 내용을 겹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왕자의 대결 2화거든요. 그래서 조광조 우리의 꿈과 그리고 중종 내 꿈, 위험한 동상이몽. 이거 한번 유튜브로 이렇게 조회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책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책 내용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광조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싶거든요. 네, 161페이지인데요. 조광조처럼 상사를 감동시켜라. 조광조는 중종이 공신 세력에 둘러싸여 왕으로서의 권위를 보이지 못하던 때에 그를 공경해서 구해줌으로써 깊은 신임을 얻었다. 특히 중종 본인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그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다. 상사의 신임을 얻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성실하고 공손한 태도, 빠른 눈치, 술자리 매너 등등.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일단 실력이 뒷받침될 때에 빛을 발한다. 특히 상사가 생각하지도 못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업무의 큰 성과를 보여준다면 전폭적인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상사의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하되 거기서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발칙한 고민도 끊임없이 해보자. 상사는 우리보다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도 최소한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상사보다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조광조는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을 토대로 중종이 원했던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다. 그렇게 처음에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했던 이상적인 모습의 임금과 신하였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한다. 지칠 줄 모르는 조광조의 잔소리에 중종은 서서히 지쳐갔다. 역대 왕들도 시도한 적 없던 소격서 혁파를 주장하더니 중종의 왕권 정당성과 연관된 위훈 삭제 문제까지 건드린다. 조광조로서는 조선의 유교적 명분 사회를 만들고 가짜 공신들이 취한 부당한 이권을 박탈하기 위한 당연한 개혁적 조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종은 조광조의 그 모든 뜻을 담아낼 만한 큰 인물이 되지 못했다. 뛰어난 신하 조광조는 어느새 공신들처럼 중종을 숨막히게 하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 조광조는 자신의 속도보다 느리게 따라오는 윗사람을 떠밀기에 급급했고 그가 처한 상황과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다. 내 눈에는 다소 무능한 상사로 보일지라도 그가 상사의 주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에게서 배울 점은 없는지 찾아서 존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상사와 손을 잡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다. 결국 중종은 조광조를 버렸다. 최고의 스타 정치인에서 하루아침에 역적 죄인으로 몰락한 것이다. 그의 드라마틱한 추락은 실패 경험 없이 너무 일찍 성공 가도만 달리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준다. 조광조의 빠른 성공은 빠른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인생의 3대 불행으로 초년 출세, 중년 상처, 노년 빈곤 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성공하면 좋다. 하지만 너무 이른 성공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게 만들어서 좀 더 성숙해질 기회를 빼앗아간다.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은 시련에 대한 내성과 인내심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 직장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돌아보라. 앞서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자만하지 말고 좀 더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를 갖자. 인생은 언제든지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조금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한가? 우리의 직장 생활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긴 시간 남아있다. 초조해하지 말자.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오는 것도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계속 그 자리에서 잘 버티는 게 낫다. 지금 우리는 버틸 수 있는 하체 근육을 기르는 중이다. 네, 내용 어떠셨나요? 네, 자 이제 3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